사자상승의 다양한 사례와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사자상승의 불교 전통을 역사적 사례로 규명하고 현대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부터 신라사찰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던 인도 분황사 보건소 건립불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분황사 경내에 들어선 보건소는 보드가야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을 만났습니다.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찬미 전시회에 조계종 종정예야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고 그 법을 받은 제자가 다시 자신의 제자에게 법을 전하며 맥을 이어가는 사자상승의 불교 전통을 교학과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하며 현대적 의미까지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전자불점 문화콘텐츠연구소가 사자상승의 다양한 사례와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어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 대대로 법맥을 이어가는 사자상승의 불교 전통을 역사적 사례로 살펴보고 현대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속의 가족이나 친자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이어지는 어떤 특징한 전통을 전해주고 전해받는 관계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불교 고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 전통을 중심으로 하기에 사자상승이라고 하면 흔히 선맥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법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중국의 오가 칠종을 비롯하여 불하나 불상을 조성하는 불모, 불승들의 사승관계, 어장이라고 하는 범패를 이어가는 사승관계 등 수많은 사자상승의 전통이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석전 박한영 스님을 중심으로 근대 한국불교 강맥의 사자상승을 조명한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7대 강맥을 보면 석전정호, 진흥해찬, 금봉병연, 진호석연, 퇴경상로, 포광영수 이렇게 7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불교가 가나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그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밖에 교학이라든지 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해를 할 때 종합적으로 좀 한국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맥을 중심으로 한 교학의 사자상승을 통해 한국 불교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동국역경원 이진영 연구원은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승려의 법맥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선 지도의 중후기의 선종계는 배불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선사상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곧 법맥을 중심으로 하는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계파 혹은 문중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대흥사에서는요. 청어의 법맥 확립을 통해 계파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고 12종사와 12강사 체계를 통해 성과 교회 중심지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원광대 오영석 교수가 대해종고와 담당 문준, 원호 극근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 경환 스님이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비구니 교단의 법맥을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7세기 호남 조각승의 계보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선과 교,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자상승의 전통을 조명했습니다. 전자불전 연구소와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사자상승 사례를 조명하며 현행 민법 제정 이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불가에서 유무형의 사회 역사적 유산 상속 전통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제도적 괴리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부처님이 비구 제자 1250명에게 법화경을 설했던 인도 영축산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 화엄사, 선본사 순례 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영축산에서 즉석법문을 펼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화경설법의 핵심은 불성을 찾으면 바로 성불한다는 것에 있다며 살면서 쌓인 습관과 욕심으로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켜 선을 행하는 등 자기 자신을 고요히 들여다보고 자비를 실천하는 육바라밀을 실천해 불성을 닦자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유산조사연구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신라 사찰 출토 유물 특별전과 학술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종고에서 문화유산 학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사 내용이라든지 또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유해야 할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세 개의 기관이 같이 이러한 것들을 공유해서 또 이렇게 국민들께 또 신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이를 계기로 오는 5월에는 명작 흙 속에서 찾은 불교 문화 신라 절터 발굴 유물 속보전 특별 전시회와 신라 왕경과 지방 사찰의 불교 문화 최신 발굴 사례 및 조사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6월에는 양양 설리먼지 출토 금동 보살 입상의 특징과 의미와 통일 신라 정병의 특징과 양식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황룡사지는 잘 아시겠지만 황룡사라는 왕실의 기도의 절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 발굴 유물을 전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발굴 유물 전시가 되지 않을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이후 황룡사지, 분황사지, 가문사지, 사천왕사지 등 신라 왕경의 중요 사찰에 대한 발굴 조사와 심화 연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박물관과 공동으로 둘이 아닌 하나를 주제로 신라 사찰 출토품과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작년에는 낭산 도리천 가는 길 공동 전시를 개최하는 등 신라 사찰 및 불교 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기관에서 수행해온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모쪼록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유산의 전시와 학술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던 인도 분황사 보건소 건립불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분황사 경내에 들어선 보건소는 보드가야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을 맡은 전국 비구니회는 더 나아가 지역 청소년과 여성들의 취업 훈련과 문화 공간으로 확대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인도 보드가야 분황사 중공과 함께 첫 삽을 떴던 보건소 건립불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27일 현지에서 중공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중공식에는 전국 비구니회장 봉각스님과 비구니회 임원진을 비롯해 건립불사를 후원했던 백천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종단의 요청에 의해서 백천문화재단이 시작하신 거를 저희 비구니회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걸 마감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사회에 그러한 불교 문화 또는 직업 학교 이런 것이 잘 시작되도록 그걸 응원하러 갑니다. 총 514제곱미터 규모의 2층으로 지어질 인도 보드가야 분황사 보건소는 현재 1층이 완공돼 오는 27일 중공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보드가야를 찾는 순례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시설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2층까지 완공되면 의료센터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수업 지원과 여성 취업 훈련,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보드가야 분황사 문화공간 사티센터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에 한국 사찰이 늦게 출발했지만 경내에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명실공히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닌가. 분황사 보건소는 비구니 스님들의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백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건립됐습니다. 지난해 8월 타계한 조명아 이사장이 마지막까지 챙긴 후원 사업이어서 백천문화재단은 분황사 보건소 건립이 한국불교 세계화와 중흥의 작은 씨앗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계신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도 그 과정 중에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비구니협회를 도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붓다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나라에 불성의 씨앗을 싹틔우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와 더불어 부처님의 출가 제일인 27일 분황사 보건소 사티센터의 개원으로 세계 일화의 가르침이 다시 꽃피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2023년 신규 입사자 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하기관 신규 입사자들의 조직과 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입제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선생과 산하시설 신규 입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해공스님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이번 교육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법인에 대한 이해, 모금 나눔팀 사업 소개 등으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천태종 종립부산 광명유치원이 3년 만에 대면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천태종 광명사 부설 광명유치원은 지난 22일 주지 충광스님, 배향숙 원장, 하진홍 신도회 부회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동참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대면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40회 졸업식에서 만 5세 지혜 문수반 등 4개 반, 총 104명이 졸업했으며 주지 충광스님은 오늘 졸업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최고의 모범적인 어린이이자 세계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83년 개원한 광명유치원은 천태종 종립유치원으로 올해 개원 41주년을 맞았으며 상월 원각대조사의 불교 이념을 근본으로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생애 찬미를 비롯해 불자인 고 장욱진 화백 작품 전시회 등을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성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 백남준 작가님의 다다익선 복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다익선 복원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백남준 작가의 최고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다다익선. 88 서울 올림픽 무렵에 설치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갔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져서 화재 오염 때문에 작동을 멈췄다가 한 4년 만에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그 다다익선은 구형 모니터 1004대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아주 대작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구형 모니터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옛 중고품을 수집해서 보존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3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지난해 9월 15일 재가동을 했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천관의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백남준 축제 일환으로 전시와 심포지엄 등이 개최됐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백 작가의 작품 세계는 백남준 학이라는 별도의 학문 영역으로 불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 미술계를 흔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백남준 영향력이 큽니다. 네.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했고 또 많은 작품과 많은 담론을 제공했기 때문에 백남준이라는 이 거목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독립화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익선 재가동을 기념해서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급을 모은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어우른 전시라든가 또 다자익선하고 관련된 많은 문헌 자료나 여러 가지 아카이브 이런 전시도 같이 하고 또 국제 학술대회라든가 출판 이런 것을 다 묶어서 백남준 축제라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술관의 전시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청주관, 현재 또 대전관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네. 전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다양한 전시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전시 이외에 출판, 교육, 학술 다양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전시도 우리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가 있고 또 해외 미술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하는 전시도 있고 지난해에는 미술 한류 원년이다 해서 LA에 있는 라크마에서 한국 근대미술 특별전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지역에서 한국 현대미술 주간을 또 행사를 주최했고 이러저러한 그 해외에서 한국 미술을 알리는 그런 미술 한류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한국 실험미술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K 한류가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네. 여기저기에 많은 대륙별로 네. 그런 연계하는 전시가 여러 개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그 실험미술 전시도 있고 또 장욱진 전시도 있고 네. 김구림 전시도 있고 이런 개인전도 있고 또 특히 서울관이 금년 개관 10주년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게임을 본격적으로 미술관 안에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인 게임 여러 작품을 대여했고 또 여기저기서 좋은 작품들을 모아서 게임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아주 다양한 전시가 20여 가지가 지금 올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올해 10월에는 미국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생애 찬미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정이야 중봉 성파대종사 작품 쑥이 맹호도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다 건너가야 되겠죠. 네. 예. 지난해 과천관에서 채색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 회화의 주류는 채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채색화 전시를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고려불화, 조선시대 때 다양한 기록화, 또 말기에 이른바 민화라고 불려지는 네. 이런 그림들이 다 색깔 그림 아닙니까? 또 한국은 오방색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회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보자 해서 만든 전시가 생애 찬미전입니다. 여기에 종정 큰 스님의 대표작도 출품했고 네. 또 19세기나 20세기 전반부 또 동시대 현역 젊은 작가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 채색화 특별전을 만들었는데 이 전시를 지금 미국 서부의 샌디에고 뮤지엄으로 하반기에 보낼 예정입니다. 네.
또 불자 화가인 고 장욱진 화백의 전시가 7월부터 있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장욱진 화백의 개인전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번에 덕수궁관에서 열릴 장욱진 전시는 일종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욱진 예술 세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장욱진 작가는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듯이 사랑받는 작가 아닙니까? 그 작품 세계를 좀 같이 미술사적으로는 물론이고 대중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전시 중에서 특히 다원예술 2023 전자적 명상에서 일상적 칠아웃 전시가 눈에 띄는데요. 명상과 관계 맺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불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백남준과 함께 명상하기 이런 식으로 부제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백남준 작품 중에는 불교적 주제를 소화한 작품이 다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작품을 이제 대중과 함께 보면서 그냥 작품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형으로 명상도 하고 또 스님도 모셔서 명상 지도도 받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현대미술과 명상을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의 전시가 되겠습니다. 예. 네, 불교와 현대 미술의 만남으로 불교 미술의 영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풍성해지는 전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원수 이사장 외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 일동이 509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해선언에서 20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대구 금룡사 해선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도봉구 금강사, 성림사에서 각각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봉경사 수원시청 불자회에서 50만 원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이송경님께서 30만 원, 염현지, 조혜원님께서 2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권혁창, 김수연, 김숙경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불자님께서 보시해 주셨습니다. 정인숙님께서 6만 원, 강길수, 강석근, 고춘복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간종인, 고채훈님 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태 주셨습니다. 손영환님, 강영수님, 구하연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소중한 보시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도연, 김성엽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한 특별 생방송 후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운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금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